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력 수요 폭발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원으로는 결국 원전이 다시 선택을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단톡방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죠. 주가는 좀 올랐는데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겁주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거는 사실 거품이다. 수주만 많지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게 거품이 아닌지 팩트로 확실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매물을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원전 대장주라고 띄워주니까 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순환들을 겪어왔었냐면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블랙리스트 이슈가 있었었죠. 민간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정했던 그 이슈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루한 소송들도 몇 가지 좀 있었고요. 정말 웬만한 기업들이었다면 이런 악재로 버티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을 악재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온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센 풍파를 다 맞으면서도 뿌리를 더 깊게 내린 거대한 고목과 같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악재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메이저 자금들이 견고하게 버텨줬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체급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 없는 전력 수요 폭발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원으로는 결국 원전이 다시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주기기 제조사가 전 세계의 극소수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시장의 선택지가 좁아졌어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의 기업들은 배제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방 국가들의 프로젝트에서도 사실상 이들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 세계 원전 발주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은 대한민국 기업들, 그 중에서도 주기기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EPC까지 한꺼번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도 아니고요. 운도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우리 기업의 대체 불가능한 입지가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딱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업 현금 흐름,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재무제표상으로는 결국에 매출액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3년 12월 결산이 매출액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이후부터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 25년 결산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고 추정치가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앞부분 두 자리가 17이라는 숫자로 좀 바꿔준다면 돈을 벌고 있다. 시장의 불안을 좀 잠식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주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속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주를 받고는 있는데 매출액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수주에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번 결산 실적 때 지난해보다도 다소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을 잠식시켜줄 수 있다. 자, 세 번째, 차입금과 이자 비용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부채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총계의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도 결산에서도 부채 총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 숫자보다도 이 레버리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캐펙스 성장 투자가 작동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유상증자로 받았던 대금 중에 굉장히 조금 적은 그 부분이 캐펙스 투자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구두상으로라도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인지를 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밸류 고품 논란이 다소 좀 수그러들 수 있다. 숫자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목 좋은 자리에 대형 카페를 오픈을 하려고 건물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느라 대출금을 좀 받았고 최신식 주방 설비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죠. 캐펙스 투자를 했어요. 아직 오픈 전이라서 포스기에 뭐 매출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사장님 장부상으로는 이미 향후 몇 년치 단체 고객 대관이라든지 예약 명단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에서 부채가 많아 보이는 건 장사가 안 돼서라기보다도 돈 벌 준비를 하느라고 돈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그 예약 명단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4가지 지표가 견고하다면 거품 논란은 어느덧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 솔직히 해볼게요. 이번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결국에 저는 10만 원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연거푸 매도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완전히 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민감국가 지정되고 나서 주가가 21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물량 소화하면서 오히려 급등 랠리를 보여왔었고요. 또다시 약간 좀 부침이 있을 만하면 악재가 나오면서 21선, 61선 아래로 하회했다가 또다시 급등 랠리 보이면서 만회하는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결산 실적을 보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치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면 결국 21선, 61선 약간 소폭 아래 하회하는 그런 낙폭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 저점 높아지면서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메이저 수급이 지금 이탈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렇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재차 10만 원 선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원전 산업의 거대한 사이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의 독점적인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믿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여전히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부장이 간다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